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오늘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DMZ의 변화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입니다. 1989년 11월 9일, 11월 9일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날입니다. 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독일은 역시 통일이 됐죠. 그 직접적인 배경은 1989년 10월 9일이죠. 라입지에서 아주 대대적인 데모가 일어났고 한 7만 명이 모여서 우리는 국민이다 하는 것을 계기로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국민의 승리 또는 자유의 승리이기도 하죠. 그 튼튼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베를린 장벽의 조각을 저는 지금 그 이후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샀습니다. 자, 이런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보면서 저는 DMZ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DMZ에서 북한군은 참 10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그 청춘을 썩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대하고 돌아가도 아무런 직장의 보장이 없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저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를 보면서 앞으로 이 DMZ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DMZ에서 변화가 올 때 우리의 통일의 길도 열리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총을 버리고 남쪽으로 몰려들 때 이 휴전선은 또는 DMZ는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연히 평양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독재 체제가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 제일 유명한 인물로 뽑히는 것이 초대 총리 아데나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아데나워의 독일 통일 정책에서 무엇보다도 동독의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자. 전 이 구호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그리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하나의 신호탄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저는 휴전선에서 우리 DMZ에서 우리 대북 방송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알리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그릇되고 그런 것을 대북 방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 또는 북한 군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자유바람을 불어넣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되지 않나.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특히 일선에서 고생하는 북한 군인들이 굉장히 여기에 고무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백림 장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DMZ의 변화를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낸 책에도 그런 뜻에서 제가 베를린에서 DMZ로 하나의 책을 썼습니다. 자, 북한은 도대체 어떤 정권인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주간지 사이트 시간이라는 주간 잡지인데요. 이것은 주로 대학생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많이 읽는 그런 신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문입니다. 페킹 북경의 특파원으로 갔던 마티아스 나스가 Countdown in Korea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북한이라는 정권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하면은 북한 정권을 다스리는 과정
사람들은 평양의 이식가정으로 추산을 해요. 그러니까 극히 소수인이 이제 북한을 다스리는 셈이 되고, 북한의 정치를 이 사람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중세적 폭정으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대단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독일에는 공영방송으로 페닉스라는 그 방송이 있어요. 작년 2023년이죠. 작년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초입니다. 1월 달인가 6월 달쯤 되는데, 이 페닉스는 많은 그 시청자를 거느리고 있어요. 이 페닉스 그 TV에서는 북한 정권을 악마의 왕조로 낙인을 찍고 있어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나라로 이미 공평이 다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공영방송은 어떤 방송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적당한 방송들이 아니에요. 아주 공정한 입장에서, 특히 먼 데에서의 우리 한반도를 평할 때 정확히 평하지 않겠어요? 자, 이런 페닉스에서 북한은 악마의 왕조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잘 마음속에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MZ의 변화, 이 DMZ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통일도 기대할 수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마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 이 베를린 DMZ에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제대로 못하는 이 젊은이들이 총을 버리고 DMZ로 넘어올 때 우리에게도 통일의 길이 열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특히 1989년 10월 9일 날 라입치히에서 7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국민이다,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신호탄이 돼가지고 베를린 장벽이 스스로 이제 무너진 거죠. 근데 우리가 북한을 볼 때는 그래도 북한의 어떤 붕괴의 가능성을 본다면, 그 고생하고 먹지도 못한 고생하는 휴전선에서의 인민군들이 총을 버리고 남쪽으로 올 때 북한에도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를린에서 DMZ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고, 그럼 북한에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양은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렸어요. 가장 기독교가 발달했던 지역이 평양입니다. 해방 직후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또는 자유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넘어왔어요. 해방 직후 평양이야말로 가장 자유사상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가장 기독교 사상이 발달했던 지역이 평양이었습니다. 남쪽보다 더 발달했던 지역이 평양이에요. 저는 그런 거를 직접 보고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자, 앞으로 우리의 통일도 결국은 우리가 자유의 바람을 통해서, 자유의 교육을 통해서 북한에다가 넘겨줄 때 통일의 기회도 오고, 우리가 만약에 통일되면 제가 생각할 때 북한은 다시 살아나는 자유의 도시로 살아나고 기독교의 그 중심지로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통일은 독일 통일보다도 훨씬 더 세계적인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의 통일이야말로 우리 동양에 또는 세계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독일 통일보다도 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휴전선에서 고생하는 인민군들,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에 의한 동요가 있을 때, 총을 버리고 남쪽으로 넘어올 때 명실공히 평양에도 변화가 있고 우리 통일의 길도 앞당길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 우리는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돼. 탈북자들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명실공히 독일처럼
자유의 통일을 우리가 완수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1월 9일은 백림장벽이 무너진 날입니다. 우리 하루속히 휴전선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때 통일의 길이 열리지 않겠나.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그리고 세계적으로 큰 역사적 의미도 내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간단한 이것으로 오늘은 끝낼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